네, 오늘의 9위 소식은 이겁니다. 무인 창고에서요, 이 보관해둔 현금 68억 원이 사라졌습니다. 경찰이 범인을 잡고 보니까 이 창고 관리자였습니다. 이 절도 피의자죠. 절도 피의자는 40억만 훔쳤다, 68억 다 훔친 게 아니다,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거액도 거액인데 이 현장에 남겨진 미스터리한 쪽지 하나가 궁금증을 키우고 있습니다. 피해자와 알던 사이인가요? 미리 범행 계획하셨어요? 종이에 적힌 메시지는 어떤 의미인가요? 훔친 돈 어디에 쓰시려고 했습니까? 실제 40억만 훔친 거 맞으세요? 하실 말씀 따로 없으세요? 죄송합니다. CCTV 왜 건드리셨어요? 네, 차영준 변호사님. 네. 현장에 어떤 미스테리한 쪽지가 남겨져 있었다고 하는데 이겁니다.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. 캐리어 안에 내가 누군지 알아도 모른 척해라. 그러면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. 이러니까 이 돈의 출처에 대해서 굉장히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어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메시지 같기 때문에 이 사건이 좀 더 미스테리하다 이런 반응들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일단 현금을 창고에 그것도 68억 원을 보관하고 있었다. 이것도 사실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죠. 네, 사실 저 같으면 680만 원도 외부 창고에 보관을 못할 것 같은데 절대 못하죠. 그렇죠. 68억 원을 현금이라고 한다면 부피가 어느 정도일지도 솔직히 상상도 안 되는 건데 그걸 외부 창고에 보관했다. 이것도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의 출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경찰에서도 좀 더 추적을 해볼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일단 그 68억 원이 도난을 당한 것이고 그 도난 당한 현장에는 메모에 내가 누군지 알아도 모른 척해라. 그러면 아무 말 하지 않을 것이다. 라는 메모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돈의 출처가 조금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. 일단은 붙잡혔고 뭐 40억은 뭐 어느 정도 확보는 됐다고는 하지만 나머지 그러면 28억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미스테리가 남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좀 엄하게 또 진상조사를 명명백백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미스터리 소설도 아니고 이거 뭘까요? 이게 되게 궁금한데 보니까 이 절도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증거도 좀 인멸한 그런 흔적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. 이 범행을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지금 피의자 주장으로는 열린 문틈 사이로 캐리어 속에 현금을 보고 범위가 생겨가지고 돈을 훔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현장, 그러니까 창고 CCTV의 하드디스크를 훼손한 정황뿐만 아니라 골목과 엘리베이터의 CCTV 코드를 다 뽑았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. 그리고 네. 이 돈을 훔치기 위해서 사전 답사도 했고요. 그리고 돈을 훔쳐서 바로 은닉 장소로 옮긴 것이 아니라 그 창고 안에 아내 명의의 창고로 옮겼다가 수원에 있는 자기 집으로 옮겼다가 그래서 또다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부천에 있는 한 건물로 돈을 최종적으로 옮겼다가 발각이 됐는데 그 부천에 있는 건물이요. 창고가 화장실로 쓰던 곳을 개조한 곳이었다고 합니다. 여기에 리빙박스에 이 돈들을 넣어놨다가 발각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.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굉장히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거기다 또 한 가지 수상한 점은 뭐냐면 30대 여성을 처음에 경찰이 용의자로 보고 입건을 했는데 이 사람 피해자 지인이거든요. 네. 그런데 피해자한테 돈이 없어졌다 이렇게 처음 얘기해 준 사람인데 지금 돈을 훔친 사람과 이 피해자의 지인이라는 30대 남성은 이 30대 여성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하는데 같은 날 창고에 들어간 정황까지 확인이 되고 있어요. 피해자는 돈 출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여러모로 미스터리한 부분 많아서 수사가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일단 경찰은 뭐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일각에서는요, 이 혹시 68억 원이 범죄 수익금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거액의 현금은 도대체 어떻게 이 창고에 보관하게 된 걸까요? 궁금증 투성입니다. 경찰 조사 결과 지켜보겠습니다.